자, 우리 교재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글자 모양하고 문단 모양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애국가를 제가 한번 다시 복사해서 다시 쓸게요. 복사해서 붙여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쭉 이어서 쓴 것처럼 처리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어서 쓴 것처럼 할 거예요. 요 동자라는 글자에 동자, 딴 게 아니라 이 동이라는 글자가 너무 작아요.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꾸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글자만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블럭을 잡지 마시고요. 블럭을 잡으시면 모양새가 안 나오더라고요. 블럭을 잡지 않고 엔터 친 자리까지, 이걸 우리 문단이라 그랬죠.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예, 서식에 가시면 여기네요. 이 부분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에 가시면 그 다음에 펼침 목록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그거랑 같은 게 서식이라는 메뉴판에 있는 문단 그룹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얘를 블럭을 잡으면은요 안 눌러줘요. 안 눌러주죠. 그렇죠? 근데 블럭을 잡지 않고 이 문단 안에 클릭만 해 놓으면 바로 요것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두 글자로 두 줄에 걸쳐서 나오게 할 건지 세 줄에 걸쳐 나오게 할 건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두 줄, 뭐 세 줄이나 두 줄이나, 뭐 세 줄로 하면 세 배만큼 커지고 두 줄로 하면 두 배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떤 글꼴로 할까요? 그냥 똑같은 글꼴로 할까요? 아니면 저 같으면 여기에 뭐 헤드라인 할래요. 헤드라인은 좀 굵은 글자로 보이는 건데, 색깔을 넣을까요? 글자 색깔 말고 그 안에 지금 캐자 보면은 그 하얀색 글자로 되어 있고 녹색 바탕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면색을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녹색, 너무 진한 거 말고 멜론색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것 같은데요. 얘를 클릭하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글꼴이 마음에 안 들면요, 글꼴은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 글꼴에 보면 저는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있거든요. 이건 하지 마세요. 골뱅이로 되어 있는 글꼴은요 뭐냐면 세로 쓰기 한 것처럼 보여요. 세로 쓰기. 골뱅이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것 중에서 한번 보면은요, 함초롱 도둑 뭐 이런 거 두 줄에 걸쳐서 나오죠. 만약 이걸 세 줄짜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줄짜리로 하면 세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한 줄로 걸쳐서 만들면 원래대로 나오는 거고요. 해보셨습니까? 자,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네. 서식에 가시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문단. 여기 문단. 서식에 가면 문단. 네. 그 문단 그룹의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양까지 쪼개진 것처럼 되는 거. 얘 클릭하시고, 얘는 원래대로 하는 거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이건 돌출되어 있는 건데요. 이따 한번 해보실 거고, 두 줄짜리 클릭하시고, 글꼴은 원래 글꼴하고 똑같은 걸 하시려면 상관없고, 얘다가 또 박스를 칠할 것 같으면 선을 그리면 좋고, 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그려집니다. 난 박스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선 없음으로 해주면 선 없이 그만 나오고, 여기에 색깔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넣어주면 노란색 바탕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두 줄짜리로 할 거냐 세 줄짜리로 할 거냐, 그건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거라서 그런 거지.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꾸미면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글을 먼저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애국가란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작곡자 쓰시고, 그 다음에 뭐 1절, 2절, 3절, 4절 이런 거 표시 안 하고 내용부터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후렴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한 번만 쓰고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꾸며도 되는 거죠. 내가 좀 급한 볼일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옷 입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옷 입고 나가서 뭐 차 안에 들어가서 무슨 단추를 마저 채운다든지, 여성분들은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가능해요. 그런 것들. 그런데 다 꾸미고 뭐하고 다 하고 나가다 보면 늦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모양새가 예쁜 게 좋은 거지만 내용도 없는 모양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다 입력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안 이쁜 거라. 그래서 첫째, 글자 모양에 있는 글자를 블럭을 잡고 글꼴, 예, 밑에 있는 서식 대화 상자에서 기본 도구 상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글꼴을 하셔도 되고, 서식에가도 있죠. 서식에가도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뭐로 할 거냐, 뭐 함초롱 도둠으로 할 거냐, 마우스 갖다 대면 미리 보기 형태가 돼요. 여기가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미리 보기 형태로 됩니다. 어떤 걸 할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클릭하고 글꼴은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시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어떤 걸 할 건지는 지정해 주시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이게 10포인트라 그랬죠? 기본 글꼴이 10포인트면 일반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 글자가 1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애국가라는 글자는 한 3cm가 좀 안 되네요. 얘를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3cm가 좀 안 되게끔 되는 그러한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진하게 할 건지 기울어뜨리게 할 건지 밑줄을 칠 건지 하는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기울어뜨리는 글자가 없습니다. 영문자에서만 기울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취소선을 그리는 건데, 취소선 중간에다가 이렇게 긋는 거죠. 글자 색깔도 있고요. 글자 색깔도 있고 빨간색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 정렬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문단 모양입니다. 좀 이따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은 서식 옆에 있는 대화 상자, 화살표 있어요. 펼치 목록, 거기 있는 글자 모양, 또는 서식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글자 그룹, 이걸 누르셔도 돼요. 같은 개념인데, 자, 서식 옆에 있는 대화 상자를 눌렀더니 글자 모양이 Alt L이에요. Alt L. 그러면 그냥 우리가 블럭을 잡고 Alt L 누르면 뜨죠. 키보드로 명령을 거는 것도 많이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메뉴판에 가서 글자 그룹을 클릭해도 글자 모양이 나오지만 Alt L.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뒤에 있다가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가요.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갔다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옵니다. 컨트롤 홈을 누르면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고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컨트롤 홈이 아니라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업을 누르면 한 페이지씩 올라가요. 위로.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한 페이지 내려갑니다. 지금이야 뭐 한 페이지 한 장밖에 안 되는 문서지만 얘가 뭐 몇백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가고,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요. 앞쪽, 맨 앞쪽으로.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애국가 앞에다 놓고 쉬프트 엔드키 누르면, 원래 엔드가 뒤로 가는 거라 그랬죠? 쉬프트하고 엔드 누르면 쉬프트가 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쉬프트 엔드 하면 블럭이 되고, Alt L 누르면 글꼴 나오고, 이때 Alt Z, 여기 Z, Alt Z 누르면 글꼴 크기 나오고, 20 누르고 엔터 치면 20포인트. Alt L, Alt Z 50 엔터. 이렇게. Alt L, Alt T 글꼴 나오고, 이 글꼴에 가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키보드로 했었는데 여러분 보고 키보드로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 하실 거니까, 근데 마우스로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하는 것도 좀 한 번씩 눌러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Alt 키를 누르시면 여기 영문자나 무슨 기호가 나타날 거예요. Alt 눌렀다 띄면 안 되고 Alt를 누르고 계시면 뜨죠. 여기 Z라고 써 있네. Z. 그럼 Alt하고 Z 누르면 글자 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Alt D, 요 D. 여기 보면 Z 밑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글자색 밑에 C 밑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이게 Alt C라는 뜻입니다. Alt C. Alt C.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그 색깔들이 보이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는 Alt D죠? D가 끝나는 거죠? D가 끝나는 거죠. 그럼 Alt D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Alt 키 눌러서 작업한다는 거, 그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글꼴의 크기 뭔지 아시죠? 글꼴의 크기 뭔지 아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하고요. Ctrl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글자 그룹, 글자 모양에 가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자, 글꼴을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대표로 갈 겁니다. 대표. 대표에 가서 우리말일 때, 한글일 때 클릭하고, 언어에 보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를 누르셔가지고 한글로 교체해 주시고, 글꼴은 뭐로 갈 거냐면요.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태나무. 태나무라는 글꼴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갈 겁니다. 영문. 영문으로 가서는 글꼴을 뭐로 고칠 거냐면요, 맑은 고딕을 할 거예요. 맑은 고딕. 윤고딕이 아니라 맑은 고딕. 맑은 고딕 없으시면 나눔 고딕도 좋은데요. 일단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영문일 때는 맑은 고딕. 자, 그 다음에 한자일 때는 뭐로 갈 거냐면, 좀 찾기 어려우실 텐데 잘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한양해서. 한양해서. 자, 제가 한번 메모를 해드릴게요. 한글일 때는 어떤 거 하라고요? 태나무. 영문일 때는 뭐라고요? 맑은 고딕을 할 거예요.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한자인 경우에는 한양해서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들 중에는 다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라서 태나무라는 글꼴로 갔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애국가가 영어로 뭐죠? 내셔널 송이죠. 내셔널 송이잖아요. 그러면 내셔널 송이라는 건 영어로 썼죠. 그렇죠? 이거는 맑은 고딕 글꼴입니다. 맑은 고딕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This is a pen. 이렇게 자,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요. 그 옆에다 이것은 펜입니다 라고 다시 우리말을 썼어요. 자, this is a pen 영어로 썼더니 얘는 뭐로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고딕으로 들어갔고요. 우리말로 이것은 펜입니다 또는 애국가 라고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는 무슨 글꼴로 들어갔다? 우리말은 태나무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애자만 한자로 바꿔볼게요. 애자만 블록 잡아서 애자를 눌렀더니 여기 애자가 나오네요. 사랑애자. 사랑애자 나왔어요. 이거는 뭐다? 다시. 요거는 무슨 글꼴이다? 한양해서란 글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실 때 우리말이든 영어든 숫자든 뭐든 중에 다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뭐 궁서체로 바꿔라, 고딕체로 바꿔라, 명조체로 바꿔라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어는 또 영어대로 블럭 잡아서 또 글꼴을 바꾸거나 하실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우리말일 때는 뭐라고요? 태나무. 뭐 영어일 때는 뭐 아까 맑은 거리. 또 한자일 때는 뭐라고요? 한영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글꼴 특성에 맞게. 아무래도 한자는 얘가 제일 이뻐요. 한영해서가. 예. 태나무가 제일 예쁜 글자는 아닌데 제가 태나무 갑자기 생각해서 써본 거고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글꼴을 달리하고 싶을 때 지정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선택하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대표는 그냥 한꺼번에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자, 한글일 땐 뭐로 바꾸고 영어일 땐 뭐로 바꾸고 그리고 한자일 땐 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일본어일 땐 뭐로 바꾸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해주면 내가 작성하는 본문 안에 우리말이나 한자나 영어가 들어갈 때 이미 미리 지정해진 글꼴로 설정이 들어간다. 아시는 분들 같으면 뭐 알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신기하다, 처음 봤다, 처음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여기서 처리해 버리죠. 바탕글 여기 한자가 아니라 대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바꿔버리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고딕 그러면 당연 우리말이고 영어고 다 고딕 되는 거예요. 안 이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셔널송이라고 제가 썼는데 요것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뭐를 바꿀 거냐면은 장편과 자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글꼴의 크기가 있죠. 전 50이라고 했어요. 50. 글꼴의 크기는 뭐냐면요, 높이를 말해요. 이 높이랑 똑같은 너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평이 100%예요. 높이가 50인데 너비도 50이야. 가로 세로가 똑같아. 그래서 높이 크기는 포인트로 표현하고 높이 너비는 장평으로, 즉 높이의 크기에 비례하느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평이 너비예요. 그럼 만약 이걸 5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장평을 200까지 갈 수 있어요. 200. 그럼 어떻게 되죠? 가로 확대한 것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100%죠. 100%가 기본 글꼴입니다. 높이랑 너비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목 만드시는 거 있죠. 지금 이건 뭐 캘리그라피로 쓴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제목 같은 거 쓰시잖아요. 출석부에도 보면은 앞에다 표제를 이렇게 쓰잖아요. 표제를 쓰는데 그때는 장평을 120 정도 주는 거예요. 120. 그럼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뚱뚱해져요. 가로 세로 똑같은 그게 100%인데 120%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약간 벌어지겠죠. 그렇죠? 옆으로 뚱뚱해지죠. 그럼 약간 묵직한 글자가 나와요. 지금은 크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장평이 120% 짜리예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게 장평이 120%고 요거는 이제 100%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게 100%, 이게 120%예요. 이게 일반적인 글자예요. 근데 표지에는 약간 좀 뚱뚱하게 써도 무방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장평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크기에 대한 너비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장평은 크기가 이제 높이인데 크기에 대한 너비의 비율을 장평이라 그래요. 자간이라고 나옵니다. 자간은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간을 만약에 0이라면 옆 글자와 네 글자가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만약에 50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반 칸씩 더 간 거예요. 반 칸. 마이너스 50까지 가야 글자가 옆 사람하고 좁은 간격으로 붙어버렸어요. 자, 얘는 0으로 두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한 칸을 띄우잖아요. 내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이게 자간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한 칸씩 건너뛴 거니까 의도적으로 한 칸씩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자간을 100%를 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만 띄우는 거죠. 반만 띄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50%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50에서부터 50까지 가야. 기본적으로 자가는 몇 퍼센트로 돼 있다? 0%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아까 제가 30으로 두고 뭐 그다음에 장평을 한 120을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100짜리고 이게 120이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자간을 마이너스 1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간을 글자를 좀 붙였죠. 글자와 글자를 좀 붙였어요. 이거는 기본 글자고요. 얘는 장평을 20% 더 늘린 거예요. 옆으로 뚱뚱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 사이 간격에 맞게끔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좀 줄이니까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벌어진 느낌은 없고 좀 붙었는데 글자가 좀 묵직해졌죠. 이런 게 보기 좋아요. 표지로 만들 때는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기본 글자가 있는데 이 기본 글자를 이거를 마이너스 20을 주게 되면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딱 붙어버렸죠. 답답하죠.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붙이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붙이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기본 글자에서는 글자와 글자 사이 여백이 좀 있지만 여기는 좀 타닥 붙어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기본 글자에다가 자간을 줄여 놓으니까 막 옆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불편해요. 느낌도. 그것이 이제 글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장평, 자간 40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보니까는 책에서는 글로벌 유학원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줘. 뭐 길이 보존하세 뭐 이런 거. 이런 글자를 놓고 책에서 보면 뭐 어디 하라 그랬죠? 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래요. 지금 편집에 가도 있어요? 편집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글자 모양. 그러니까 편집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고 서식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고 서식에서는 아예 펼쳐놓고 보여주는 거고 편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클릭하세요 라고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 모양 밑에 있고요. 문단 모양 옆에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 메뉴에도 나와 있고 편집에도 나와 있고 본래 서식에도 나와 있고 그만큼 세 군데 나올 정도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 글자 모양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에 가면 글자 모양에 관한 종류들이 이렇게 좀 펼쳐져서 보이고 거기서 어떤 거 하래요? 책에서는 글자 모양에서 이걸 하래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글자 색깔을 본래는 빈 바탕에 투명 바탕에 검은 글씨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주고요. 음영색을 파랑을 주는 거예요. 파랑. 근데 파랑이 없으면 다른 색 가서 파랑을 지정해 주시는데 정확한 파랑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파란 계열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란 도화지에다가 흰색 물감으로 글씨 쓴 거예요. 자, 길이 보존하세라는 글자를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면 글자 색깔이 투명한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일단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 거고 밑에 도화지 색깔을 지금 보시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별로 이렇게 없는데 뭐 기본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뭐 종류별로 보입니다만 오피스로 가보면 좀 파란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하네요. 근데 다른 색깔에 가보시면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여기에 글자 색깔, 글자의 종류가 1600만 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약간 붉은색 계열로 가서도 아주 빨간색인지 그냥 정확히 빨간색인지 흐리무리한 건지 아예 짙은 색깔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서 글자 색깔을 다른 색 가셔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오피스 색깔 가시면 잘 보여요. 오피스 색깔. 뭐 붉은색, 정확히 붉은색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지만은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주황이요, 뭐 노랑이요 이런 거 보이죠. 그렇죠? 글자 색깔은 제가 아까 뭐라고요? 흰색. 음영색은 무슨 색? 빨간색. 이렇게 해놓으면 빨간색 도화지에다가 흰색으로 글자 쓴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일편단심일세 이런 글자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진하게 하시오.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 이쁘더라고요. 굵게, 진하게 굵게라고 하고요. 밑줄 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글자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사용했던 거. 저희 집도 애들 키우니까 아기 때 요놈들 우리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가르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 애들 책자가 있어요. 교구 책들. 그거를 사다가 이제 공부를 시켰더니 애 엄마가 하는 말이 불편하대요. 저보고 만들어 오래요. 하얀 종이에다가 강아지 이렇게 쓰래요. 그 강아지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 놓고 얘를 이제 하나씩 처음에 쓰라 그러더라고. 하나씩.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 영주로 바꿔 놓고요. 이 글자를 크게 합니다. 커졌어요. 그렇죠? 글자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200은 얼마로 바꿀까? 200으로 바꿔볼까? 강아지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글자 모양에 가서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외곽선으로. 외곽선. 그럼 안에가 파져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 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 엄마가 이제 요구하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큰 글자로 한 글자씩 만들어 가지고 이 프린터로 인쇄해 가면 애가 색연필을 꺼내 가지고 여기다가 메꾸는 거죠. 메꾸는 거예요. 근데 요런 글자 쓰면 되게 불편해요. 애기들은. 그래서 글꼴을 뭐로 바꿨냐면은 그때는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고딕 같은 거 이런 거. 요런 거에다가 글자를 이제 인쇄해서 갖다 줬더니 색연필로 글자를 하나씩 그려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큰애도 우리 작은애도 집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요렇게 교구 만들어가지고. 예. 나쁘진 않더라고요. 속셈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교구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름도 쓰고 아빠 엄마 이름 자기 본인 이름도 쓰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주소도 쓰고 뭐 선생님 이름도 쓰고.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사실은 뭐 방문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요 글자를 애 엄마가 가르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글자를 만드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거죠. 글자 모양에 가면 요거 윤곽선 속에를 뽕 띄우게 하는 거죠. 뽕 뚫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예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41쪽에
41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하게 기울어뜨리고 밑줄 치고 취소선, 윤곽선, 양각, 음각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보여드린다면은 H2O, 이거 H2O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거 할 때 요거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아래 첨자, 아래 첨자에 아래 첨자 이렇게. 얘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위 첨자, 위로 올라가는 글자죠. 이렇게. 본래는 수식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로 아래 한글에 수학 공식 입력하는 거 있는데 뭐 시그마 무슨 뭐 루트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미적분 같은 거 다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는 거는 글자를 먼저 써놓고 블럭을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얘를 위로 올릴 거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 기본 글자고, 이건 기본 글자인데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아래 첨자, 아래 첨자. 그러면 글자가 반토막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간단한 수식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44쪽에 문단 모양입니다. 문단은 뭐냐면 아까는 글자 단위로 움직였었어요. 글자 단위로. 근데 이번엔 문단이에요. 자, 문단은 보세요. 제가 블럭을 잡던 블럭을 안 잡던, 그러면 그 문단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시커멓게 블럭된 거는 글자는 블럭이 됐지만 문단은 두 줄이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잖아요. 두 문단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도 두 문단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오른쪽 정렬하면 요 시커먼 것만 오른쪽 가요? 통으로 가잖아. 그럼 블럭을 안 잡고 뭐 왼쪽 가면 왼쪽 안 가요? 다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자 모양을 꾸밀 때는 시커멓게 돼 있어야만이 걔만 글자를 꾸며지는 거고, 문단을 꾸밀 때는 시커멓게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다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여러 줄일 때는 여러 개를 블럭 잡는 거고, 하나일 때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 줄을 잡을 때는 이렇게 다 블럭을 싸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해도 하나, 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포함이 됐지만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중간만 갔잖아요. 그래도 가운데 그럼 가운데 되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지. 문단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 이 문단의 첫 글자가 동자였잖아요. 동자. 그냥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든 여기다 갖다 대든 클릭만 해놓고 움직이자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문단 첫 글자 장식에서,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에서 요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문단이고 다 문단입니다. 하나의 문단이에요. 자, 아무래도 클릭해놓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죠? 오른쪽 가잖아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가잖아요.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더니 오른쪽이 들쑥날쑥 가잖아요. 그래서 양쪽 그랬죠. 양쪽으로 해야 왼쪽과 오른쪽이 벽이 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왼쪽 그러면 왼쪽은 맞아요. 근데 오른쪽이 들쑥날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나 뭐 우리말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가 넘어가지는 발음 기호상까지 맞춰놓고 넘어가는 거죠. 굿모닝 할 때 G-O-O-D, 굿, 그거는 한 글자잖아요. 그거를 띄어쓰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닝은 어때요? 모닝은 모하고 닝을 띄어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줄바꿈을 해줘요. 예, 영어는 그렇게 해야. 예. 자,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돼 있던 여러 개 돼 있던 간에 엔터 친 자리가 문단이니까 그 엔터 친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 문단 모양을 걸면 이렇게 블럭을 잡던 안 잡던 문단 모양 들어가면 동일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애국가라는 글자부터 우리가 이렇게 후렴구까지 블럭을 잡아 놓고, 보통 이렇게 블럭을 잡잖아요. 그리고 통째로 가운데 오른쪽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뭐예요? 와, 왼쪽 오른쪽에 맞춰서 따르륵 벌어졌죠? 근데 어느 게 보기 좋은지, 둘 다 보기 좋지는 않다. 이건 보세요.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한 것처럼 이렇게 벌어진 거고, 요거는 글자와 글자를 맞춰서, 이건 보기 싫어요. 그냥 양쪽 하는 게 좋아요. 양쪽. 그 다음에 편집에 가도 문단 모양이 있다 그랬고요. 문단 모양. 또 서식에 가도 문단 모양이 있고요. 자, 문단 모양에 가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양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을 왼쪽에서 제가 10을 띄울 거예요. 10을 왼쪽에 10을 띄우면요, 글자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앞에서 좀 떨어졌죠. 그렇죠? 앞에서 떨어졌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여기 이걸 끌고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긴 게 있는데,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은 어디죠? 끄트머리는 여기지. 요거 끝에 있는 요거 화살표 있는 얘, 요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못 쓰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 얘는 뭐 문단이니까 제가 굳이 더 블럭을 안 잡아도 되겠지만, 왼쪽을 20, 오른쪽을 20을 띄우면은요, 왼쪽에 20만큼 뚝 떨어지고요, 저 끝에도 오른쪽 20만큼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서가. 요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요, 편지 같은 거, 우리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소설책 쭉 문장이 있잖아요. 그 소설책 내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 쓰는 거, 좁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지문, 예문 같은 거 보여줄 때, 독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여줄 때, 그런 거 보여줄 때 쓰면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을 얼마큼 띄울 건지, 오른쪽을 얼마큼 띄울지 문단에서.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자, 여기는 엔터를 쳤는데, 엔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두 문단으로 제가 바꿨어요. 엔터를 중간에 바꿔서. 자, 이 두 문단에 가서 들여쓰기를 할게요. 들여쓰기 어떤 건지 아세요? 원고지 쓴 것처럼 앞 글자가 건너 들어가는 거. 일반적인 교과서 글자는 다 이거 말고 대한민국 국가교과서는 다 들여쓰기로 되어 있어요. 원고지 쓰기처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여쓰기 말고요, 내어쓰기예요. 내어쓰기. 이렇게 돼요. 앞 글자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요. 앞 글자가 앞으로 나가요. 첫 글자가 앞으로 나가게끔 저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들, 요거를 제가 블럭을 잡아서요, 도구 한번 가볼까요? 도구에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 도구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넣어놨지? 안 보이는 도구, 검토, 보안 쪽. 블럭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블럭 잡지 말고 그냥 클릭해 보세요. 블럭을 잡지 말고 쪽에 가시면 저 끝에 원고지라고 있어요. 원고지.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애국 쪽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원고지라고 보이죠? 눌러보세요. 자, 우리나라 원고지는 세 가지 있어요. 200자, 400자, 1000자. 우리 200자 원고지 많이 써보셨죠?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400자, 1000자도 써봤어요.
천자 원고지 주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이게 너무 많아. 이거 다 쓰려면 힘들어요. 자 200자 원고지가 A4 용지로 맞춰서 작업할 수 있고요. B5 용지. B5 용지가 우리 책만 할 거려? 요거보다 좀 작겠다. 우리 책보다 좀 작은데 A4 용지 뭔지 아실 테고. A4 용지. 근데 B5 용지로 보통 작업을 하죠. 근데 열기를 누르면 그냥 원고지만 나와요. 이렇게 원고지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말고 우리 집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집에 가면 한 11시 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둘 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저 퇴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올 때 문방구에 들려서 원고지 좀 사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넌 뭐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올 때 사오면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안 갔대.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봐.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원고지에다 뭘 써서 내야 된대요. 독후감을. 독후감을 썼냐 그랬더니 자기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은 게 있대요. 그걸 보고 적을 거래. 그러면 컴퓨터 켜놓고 그냥 자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자 애가 독후감 쓴 거예요. 원고지로 가서요. 원고지로 가서 얘만 체크하세요. 밑에 거만. 밑에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체크 안 하면 빈 용지가 열리는 거고, 이거 체크하고 열기를 누르면 원고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후감 쓴 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 줬어요.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리본을 쫙 달아가지고 탁 해줬어요. 그랬더니 학교 담임선생님이 보시고 네가 한 거 아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했다고 아빠가 해주셨다고 했더니 니네 아빠 대단하다 그랬대요. 그 이유가 재밌었어요. 빨간색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글 하나씩 쓴 줄 알았나 봐요. 원고지처럼 그려가지고 그 칭찬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아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랬길래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네가 쓴 글 있지? 원고지에 가서 이것만 체크하고 열기 눌러봐. 그러면 만들어지지? 그때 아빠 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쓴 동요, 동시, 독후감을 다 바꿔가지고 프린터로 디립다 다 뽑아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나씩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엔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대단하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글자를 썼냐고. 그렇게까지 하고 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요거 누르면 된대요. 아까 어디야 요거 누르면 된대요 하고 그 말은 안 했었어야지. 근데 예전에는 원고지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얘긴데 그때 이제 원고지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미처 선생님들이 발견을 못했나 보지. 그들이 이제 우리 작은 애도 마찬가지로 원고지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 누나가 야 끊어 그랬더니 지가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담임 선생님도 여지없이 그러더래요. 대단하다 이거 빨간 표를 그려가지고 썼냐고 그러더래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고 나서 원고지로 바꾸시면은 원고지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독후감 경연대회 같은데 순 원고지로만 제출하진 않죠. 그럼 얘가 원고지 몇 장 분량일까요? 이게 또 헷갈리잖아.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장 내외로 제출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원고지로 뽑아보는 게 아니라 그럼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파일 아무데나 가서 파일 문서 정보에 가시면
문서 통계라고 있어요. 문서 통계. 문서 통계로 가시면 자, 원고지가 5장 좀 넘게 들어갔네요. 아까 뭐 영어가 좀 들어가서 5장 좀 넘어가는데 영어 빼면 딱 4장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200자 원고지 4장 분량이죠. 자, 요거만 지우면 되죠. 뭐. 내셔널성 이거 제가 이거 지우면은요. 자, 제가 이거를 문서 정보에 가서 문서 통계를 보면 4.6이니까 5장 분량이래요. 그렇죠? 5장 분량. 이거 원고지로 출력하면 5장 나오는 거죠. 4.6이니까. 그다음에 글자 수도 있어요. 글자 수. 그 논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학생들 대학 입학 시험 보고 나서 논술 시험 보지 않습니까? 논술 시험 볼 때 그거 있어요. 1000자 내외로 쓰시오, 1500자 내외로 쓰시오 하는 거. 그럼 내가 쓴 글자가 몇 글자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때 요거로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576자 썼구나. 이렇게. 공백을 제외하고는 공백 포함해서 576, 공백 빼면 471글자. 글자 수로만.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원고지 쓰는 방법. 원고지로 직접 쓰시지 마시고 그냥 쓰시고 나서 원고지로 넘기시면 돼요. 아예. 예. 그래서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뭐 6.25 전쟁 참전한 거 수기를 공부한다 그래서 글을 써서 주시더라고요. 일반 갱지에다 막 써서 주셨길래 그걸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원고지로 이제 넘기는 건데 어르신이 이제 원고지 쓰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대신 써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지에다 맞춰가지고 출력을 해서 원본을 하나 드리고 하나는 국방부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수기에 실려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보시더니 야, 원고지로 어떻게 다 입력을 했냐. 그래서 컴퓨터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야, 컴퓨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시켜먹기 딱 좋거든. 뭐 시키면 바로 탁 답이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자, 원고지 걸 다시 원래 상태대로 원래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원본은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없어졌어요. 아, 원본을 모르고 지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원고지를 이렇게 해서 네. 채웠는데 네. 아까 우리 원본 있었잖아요. 원본 이거 밑에 있는 원본 있었잖아요. 요거 말고 이걸 모르고 지운 거라. 그러니까 원고지 갔잖아요. 원고지 간 거를 원래 걸로 자, 얘를 블럭을 잡아 보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복사를 한번 해요. 복사를 하고 새 글에다가 새로 만들기에다 붙여넣기 하면 이때는 원고지로 붙잖아요. 원고지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글자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메모장 있죠. 메모장.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메모장이라고 있어요. 메모장.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본래 메모장이라는 애는 글자만 붙는 애예요.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누르면은요, 글자만 들어가죠. 이 글자만 붙은 거를 다시 여기다가 붙이면 그때는 이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이제 도로 나오셨을 때 원고지 아니고 그냥 원본으로 나오셨을 때 원본으로 나올 때는 안 닫은 거예요. 닫질 않고 화면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요거는 글자 쓴 거고요. 요거는 그걸 가지고 만든 원고지였죠. 항상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원본은 얘잖아요. 얘가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들면 안 돼요. 얘는 그거를 가지고 꾸민 원고지니까 뭐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던 그건 나중 문제고, 안희태 선생님 글자는 뭐 오른쪽 정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본래는 또 여기다 이렇게 성하고 이름자를 하나 띄우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꾸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원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원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지워요. 원본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원본 하나 남겨놓고. 그렇죠.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고지로 간 거예요. 원래가.
선생님도 그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뭔가 있으니까 그냥 닫아버리실 수도 있었겠지. 그런 거예요. 그냥 현재 문제에서 내용 그대로 처음을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열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원고지로 보내왔단 말이야. 이 원고지로 저장된 걸 보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일반 글로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원고지로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원고지 자체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일반적인 아래 한글에다 붙여놓으면은 원고지 형태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메모장을 실행해서 메모장이 실행되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글자가 붙은 거죠. 이건 원고지에 있는 글자를 빼온 거예요. 원고지에 있는 글자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든 뭐 파워포인트 붙여넣든 이렇게 붙여넣어야죠. 그러면 일단 원고지 형태로 간 거는 아래 한글로 다시 복사를 해도 원고지로 붙으니까 원고지 형태로 붙어버려요. 메모로 일단 갔다가 예, 메모에 가면 원고지 형태가 깨지고 글자만 남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장을 그런 용도로도 많이 써요. 중간 역할로 이렇게. 자, 원고지 꾸미는 방법은 아까 글자 색깔 바뀐 거 다시 지정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예, 근데 다른 작업하다가 또 가면 또 원래 색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글자를 작업을 했어요. 하다가 엉망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원래 글자로 되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 컨트롤 키 누르고 1 그 Q자 위에는 1이 있죠? Q자 위에는 1 컨트롤 1 오른손이 일자로 오지 마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1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 그럼 이게 아래 한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글꼴 형태예요. 위첨자 아래첨자고 뭐고 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작업하는 게 제일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를 고쳤는데 고친 부분이 제대로 안 됐어. 그거를 고치려고 또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화병으로 쓰러져요. 실제 그래요. 지금 안평의 선생님은 지금 화병 나기 직전이야. 지금 뭐 했는데 막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얘가 미친 거예요. 프로그램이. 예. 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가 미친 거야.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는 그러겠지. 야,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얘한테 책임을 돌려야 돼요. 얘는 책임을 돌리고. 그러면 컨트롤 1을 무조건 예,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보세요. 글자 크기 뭐 색깔 꾸민 거 다 원래대로 돌아가죠. 대신에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보면은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요. 이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블럭을 잡아서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 여기서 색 없음을 눌러주면 그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글자를 꾸미는 내용들은 다 컨트롤 1번 누르면 블럭 잡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아까 문단 모양 하다가 제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원고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고지를 가지고 이제 이래 꾸며보고 저래 꾸며보는 건데,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요렇게.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라 할까,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높이, 간격이, 줄 간격이. 그 여기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줄 간격이라고 있어요. 160%라고 있죠. 이게 줄 간격인데, 자, 전체 블럭 잡고요. 컨트롤 A 블럭 잡고 문단에 가시면 문단이라는 메뉴판에 가시면 여기 160%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200%로 바꿔보세요. 200%로. 자, 전체 블럭 잡고요. 문단이라고 하는 서식 탭에 있는 문단 그룹에 가시면 여기 줄간격이라고 불리는 곳이 16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00으로 바꾸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줄간격이 200%라는 말은요, 윗줄과 아랫줄 사이에 아래 사이에 한 줄의 공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선택을 하고 줄 간격을 300%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다? 줄과 줄 사이에 두 줄의 공백이 있다. 두 줄의 공백이 있다. 두 줄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요 커서 있잖아요. 커서 마우스 돌아다니는 커서 있잖아요. 이 커서의 높이가 줄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가 두 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줄 간격을 블럭을 잡고 줄 간격을 100으로 하면은요. 100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따닥 붙어버려요. 아주 답답하죠. 그래서 줄 간격을 아래 한글은 160을 해놨고요. 파워포인트는 150을 해놨어요. 150을.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층이 좀 여유가 있어야 숨을 쉬지 않습니까? 줄 간격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줄 간격을 줄이면 한 페이지 안에 많은 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고서로는 160% 내지 180%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그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해서 공부하려고 갖고 다니는 요약 인쇄물을 할 때는 줄 간격을 100으로 해도 되죠. 그래야 종이 한 장에 여러 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도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러니까 보통 160%로 하는데 이거를 뭐 얼마 5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500으로 바꾸면 위아래가 4줄씩 들어가는 거죠, 여줄. 근데 일부러 우리가 300%를 해요. 어떨 때 할까요? 요 사이에다가 첨삭하려고. 빨간 펜 선생님들이 요 사이에다가 메모해 줘야 되잖아. 첨삭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입력하고 나서 줄 간격을 뭐 200이나 300으로 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줄 간격을 100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첨삭을 못 하잖아. 그렇죠. 뭐 그런 용도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공문서는 200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무조건 200%로 해요. 자, 줄 간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블럭을 설정해서 문단 모양에 가면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있다 그랬어요. 본래는 왼쪽 여백, 빈 종이의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주는데 그 여백을 띄고 글자를 쓰는 공간 내에서의 또 왼쪽 오른쪽 여백 더 여유를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할 건지 내려쓰기 할 건지. 근데 들여쓰기나 내려쓰기는 두 줄 이상이 돼야 효과가 나와요. 두 줄 이상이 돼야. 한 줄일 땐 몰라요. 그런데 들여쓰기 하면 한 줄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원고지 쓰기처럼 첫 번째는 무조건 문단의 첫 번째는 안으로 들여놓고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어쓰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한 줄씩 문단이 돼 있지만 한 줄씩 문단이 두 문단으로 돼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 줄이 문단이고 세 줄이 문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좀 다른데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 놓고요. 문단 모양에 가서 문단 위 간격을 10포인트를 줬어요. 문단 위가 어디죠? 엔터 친 거 위쪽과 아래쪽이죠? 자, 이거 엔터 친 거 위쪽에, 엔터 친 거 아래쪽에, 엔터 친 거 위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가 공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단 내에서는 없죠. 아까 제가 일부러 10을 줬는데 10은 너무 많고, 예를 들어 이거를 5로 바꾸면 자, 여기서는 지금 줄과 줄 사이가 그럭저럭 보이지만 엔터를 친 다음 줄과의 간격은 어떻다? 좀 여유가 더 있죠. 여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기사거리 같은 걸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줌 사이트 가보면 그게 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줄 떨어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줄이 좀 떨어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하나의 문단이에요. 여기가 문단이고 여기가 문단이고,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를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를 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화려한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간격에 문단 위아래 여백을 아무것도 안 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단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말고 빈줄을 집어넣지 말자는 거지. 빈줄을 넣지 말고 인위적으로 빈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빈줄을 안 넣고도 줄간 위아래 여백을 좀 주면은 알아서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문서처럼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는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또 다른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높낮이? 아니 논문이라든지 예. 쓸 때요. 쓸데없이 자꾸 엔터를 누를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아니요. 논문은요 룰이 있어요. 보니까 논문에서는 용지를 어떤 용지로 조정하고 글꼴은 어떤 글꼴로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몇 포인트로 해야 되고, 좌우 상하 여백은 얼마를 해줘야 되고, 줄간격을 얼마를 해줘야 되고, 인용을 할 때는 무슨 글꼴을 써야 되고, 그때는 글꼴은 뭐를 써야 되고, 크기는 얼마를 해야 되고, 줄간격을 얼마로 하라는 룰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구 논문 쓸 때 그냥 써서 내니까는 안 되고 그게 주의사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야 돼요. 그리고 문단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불필요한 엔터를 이제 칠 때도 있죠. 이렇게 엔터를 칠 때는 일부러 내가 엔터를 5번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5번을 엔터를 치지 않고 줄간격을 조절하려면 그거는 애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줄을 바꿀 때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를 치는데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에서부터 지금 이것은 펜이다라는 글자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서로 다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 이때는 떨궈줘야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맥락이 같은데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엔터를 여기서 뭐 함부로 치면 안 되잖아요. 얘는 본래 하나니까. 그럴 때는 문단에 가서 얘를 5 정도로 주면, 위아래로 5를 주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벌어지고 요거 벌어지고 여기는 안 벌어지고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때는. 그러나 엔터를 쳐야 될 때는 엔터가 들어가야 될 공간에서는 엔터를 눌러줘야만 돼요. 무조건 줄간격으로만 조절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했으니까는 뭐 논문을 쓸 때 제가 다 작성을 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규격대로 못 만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일단 논문을 그냥 글자를 써요. 글자를 써서 가져가면은 뭐 대학가 주변에 있는 그 복사집이나 인쇄하는 집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그네 사람들이 돈을 일부 받고 논문 그 보고서 형태대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교수님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앞표지 붙여야지, 딱딱한 거로.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이니까 뭐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또 지도 교수님 도장 사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쪽 복사집에서 만들어 주죠, 돈을 내면. 근데 저는 그거 못쳐도 제가 다 한 거예요. 할 줄 아니까. 재본기 있으니까 제가 다 재본을 해서 이렇게. 특히 뭐 문단 모양, 아까 줄간격,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왕이면 좀 더 꾸밀라 그래요. 이왕이면 더 꾸밀라 그랬는데 어떻게 꾸밀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꾸며 볼 거예요. 여기다가 문단이 바뀌었으니까 문단과 문 사이를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려 그래. 테두리.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다 1절만 해볼까? 1절만? 여기 두 줄만 블럭을 잡아서, 아까 서식에 가서 문단에 가서, 문단에 테두리가 있어요. 문단에 테두리. 아까는 기본 탭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기본 탭. 근데 확장 탭도 있고요.
탭 설정도 있고 테두리 배경이 있는데 일단 테두리를 넣어볼 거예요. 테두리. 그래서 선의 종류는 한 줄을 하던 두 줄을 하던 나중 문제고 일단 한 줄로 할 거고요. 이렇게 겉테두리를 다 두를 거예요. 왼쪽, 오른쪽.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을 테두리를 두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누르면 되죠. 자,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어라? 두 줄이 됐네. 다시 블록 잡아서 문단에 가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단을 두 문단을 제가 블록 잡았잖아요. 두 문단을 블록 잡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만세에서 엔터 치고 두 줄이 두 문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 두 문단을 연결해라. 이게 연결.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문단이 하나의 박스로 칠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까 이렇게 블록을 잡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블록 잡아도 돼요. 그럼 두 개는 블록을 설정한 거니까 문단. 글자는 아니더라도 문단을 설정한 거죠. 자, 이때 왼쪽은 어떤가 보세요. 왼쪽. 왼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왼쪽이 붙어버렸죠. 이때 왼쪽을 여유를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5mm. 왼쪽에 5mm를 여유를 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왼쪽으로 밀려나갔네. 왼쪽이 좀 밀려나갔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문단에 가서 선을 두 줄로 바꿀 거고요. 연결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요. 박스 안에. 근데 이제 여기 얘네들이 이제 글자가 왼쪽에 붙어 버렸잖아요. 오른쪽도 딱 붙었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왼쪽 오른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쪽과 오른쪽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른쪽도 좀 들어가고 왼쪽도 들어갔죠? 그럼 예쁘죠. 이것도 아까 얘도 원래는 제가 여백 설정을 5mm를 줬는데 0mm를 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이 붙어버렸잖아요. 왼쪽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에 가서 왼쪽을 오른쪽을 왼쪽에서 띄우고 저 오른쪽도 띄우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기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지문 같은 거를 이렇게 박스로 둘러놨잖아요. 박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지문을 읽고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할 때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애국가인데 제가 이거를 10mm를 줄 거고요. 왼쪽에서 10포인트, 10mm가 아니라 10포인트. 그리고 테두리 배경을 두 줄로 그릴 거예요. 두 줄로. 그러면 연결할 거고요. 문단을 이렇게 박스 안에 애국가만 싹 들어가죠. 그러면 아주 보기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는 첫째, 알맹이를 잘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꾸며야 돼요. 예쁘게 꾸며야 이쁨을 받죠. 그렇죠. 저도 아침에 여기 나오다가 앞에 김이 죽은 게 낀 것 때문에 뭐 좀 발라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발라놨는데 색깔이 허옇게 발라놨어요. 더 띄더라고 눈에. 그래서 막 비벼갖고 지우고 나왔어요. 오늘 가다가 화장품 가게에 있으면 가서 제 피부에 맞는 거 좀 살라 그래. 비비크림인가 뭐 이런 거 하나 산다고. 왜?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 하물며 문서도 그렇죠. 문서도 예쁘지 않으면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자, 교재 52쪽 52쪽에 문단 테두리 지정하는 거 나왔어요. 아까 테두리 저는 검정색으로만 둘렀지만 얘도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파란색 테두리를 둘릴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54쪽에 보시면 주말 나들이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꾸며보라는 거죠. 꾸며보라는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색을 만들 겁니다. 색을 새로 만들기. Alt N 누르시는 거죠.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은 뭐냐면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 수월하게. 문단 모양, 문단 번호 모양, 뭔가 스타일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걸 볼 때 또는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게 문단 번호예요. 예. 책에서 글자 쓰는 거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 글자가 좀 너무 큰가요? 좀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번호를 매기죠. 우리가 번호 어떻게 매겨요? 앞에다가 1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2점 한 칸 띄우고, 1인칭 글자 번호를 매긴단 말이에요. 번호 매기면 힘들어요. 번호를 알아서 매겨주라 그래야 돼. 자, 블럭을 잡을게요. 블럭을 이렇게 잡아주고 서식에 가시면 서식이 꾸미는 거예요. 이때 문단, 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는 뭐라고? 낱개별로 꾸미는 거고, 문단은 뭐다? 통으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 옆에 보면 개요 글머리라고 있어요. 개요 글머리 있어요? 자, 개요에 가보시면 클릭해 보실래요? 1 기억 A라고 되어 있는 글자 보입니까? 기호요? 누르시면 요런 거 보일 거예요. 요런 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막 만들어져요. 뭐 누를 때마다 뭐 숫자가 보이고 그러죠? 자, 이번엔 그 개요라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개요라는 화살표. 이 첫 번째 거 보이세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갖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마우스 갖다 대보면 뭐라고 막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나타날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자마자 누르지는 마시고, 클릭하지 마시고, 갖다 대기만 해도 1, 2, 3, 4 뭐가 보일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개요 번호 모양이라고 있을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요, 예, 문단 번호 모양 이거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여기 개요에 가서 개요 번호 모양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개요 번호 모양하고 문단 번호 모양하고는 말이 달라요. 이건 개요고, 이건 수준이고, 그렇죠? 말이 좀 달라. 이건 개요고, 아까 우리 여기서 제가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하고, 이건 문단 번호고, 전 개요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가볼게요. 문단 번호 모양이 어딘가 있나요? 또? 여긴 없나? 개요만 보이는데? 여기도 있다. 1, 2, 3 있죠? 1, 2, 3 글머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글머리 옆에 1, 2, 3에 보면 화살표 있잖아요.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눌러보세요. 요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종류가 많아요. 그럼 첫 번째 거 눌러놓고요. 설정 누르면 번호가 들어가는데, 자, 앞에 여기 일자리 아무것도 없죠? 근데 1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라고 써 있는 글자 위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 번호가 1 붙었잖아요. 여기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얘는 없는 겁니다 하고 무시해 버려요.
그럼 이제 하나가 1이고 둘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넷 다음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로 이렇게 넷 다음으로 가서 엔터를 치면 뭐 하나 빈줄 생겼죠? 여기다가 뭐라고? 엔터. 뭐시라? 엔터. 모르겠는데요.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니까 번호가 막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지웠어요.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번호가 다시 재조정되죠? 그런데 중간에 내 다음에 엔터를 딱 치니까 빈줄이 생기면서 번호가 5가 생기는데 엔터를 딱 마무리 쳐버리잖아요. 엔터를 한 번 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럼 번호가 끊기는 거예요. 대신에 딜리트를 누르면 5이라는 글자가 올라가요. 여기는 5, 6, 7, 8은 내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딜리트를 여기 내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로 올라오죠. 그럼 또 붙어요. 10 다음에 엔터를 치면 뭐예요? 11가 생기고 여기다가 11, 12, 13 하고 이렇게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한번 엔터를 다시 누르면 거기서 번호가 종료가 된다. 이게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참고로 여기다가 1점 한 칸 띄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번호를 제가 1점을 썼잖아요. 다시 보시면 여기도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제가 1점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뭐 어떤 하나 이렇게 썼잖아요. 엔터를 치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 정도는 해줘요. 근데 하나 쓰고 나서 엔터 치니까 번호가 생겼잖아요. 나 번호 안 쓸 거거든? 그럼 그냥 엔터 치면 번호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쓰고 2점 쓰고 또 뭐 둘 쓰고 엔터 치면 그때는 셋, 넷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까 1, 2, 3, 4를 이제 요거는 요거 앞에는 1 있잖아요. 얘. 요 앞에 있는 1은 못 건드려요. 키보드로 마우스로 못 가요. 이거 블럭이 안 건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1, 2, 여기에 색깔이 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시 눌러주면 없어지기도 해요. 자, 번호를 순차적으로 매겨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번호를. 자, 우리 논문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1장 이런 거 있죠? 1장 뭐 이렇게 쓰고 여기 1절 뭐 쓰고 1항 하고 뭐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2절 뭐 쓰고 여기는 또 3절 뭐 쓰고 그 다음에 3절에 1항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것도 사실은 다 번호 모양으로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그냥 키보드로 쓰지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 하고 처음에 하나 둘 세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어떻게 띄웠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6개 띄우고 아니면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4개 인위적으로 띄우면 돼요. 인위적으로. 이게 뭐 논문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뭐 제1장, 제2장, 제3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장의 1절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1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는 1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죠? 양쪽 가로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때는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뭐 보기 좋겠지. 근데 공문서는 어떻게 되냐면 1 다음에는 1,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여기는 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1, 2, 3, 4.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1점, 가점, 1가로점, 1가로, 가가로, 양쪽 1, 양쪽 가로가 이런 식으로. 공문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거 아까 보신 거 있었을 텐데 요 중에서 문단번호 모양에 가보면 이거 이게 공문서 관리 규정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나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망친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럼 싹 원래대로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 잡으시고 글머리에 가면 숫자 있어요. 숫자 클릭해서 화살표 클릭해서 문단번호 모양. 자, 얘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갈 겁니다. 자, 얘가 꺽쇠 1점이라고 써 있어요. 꺽쇠 1이라고 써 있어요. 1 수준. 아까 1점 할 때 1 수준. 그리고 너비는 그대로 두고요. 자, 2 수준. 너비 조정은 20 오른쪽 자, 3수준은 40 오른쪽 4수준은 80 60 오른쪽 1수준은 0 2수준은 20 3수준은 30 4수준은 40 6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정렬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정 자, 다 1수준이에요. 자, 수준 바꿀게요. 셋짜리 요거 있죠. 요 동네. 여기 가서 요거로 바꿀 거예요. 수준을 내릴 거예요. 저 끝에 수준에 가면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 있죠? 수준을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넷도 수준을 내릴 거예요. 5은 수준을 내릴 거예요. 6은 내릴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자, 요거는 내리고, 자, 얘는 내리고, 이렇게. 9은 내리고. 자, 11은 한 번만 내리고. 12은 한 번만 내리고. 그러면 간격 띄우는 게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키보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띄워가지고 썼었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리 책에 나올 겁니다. 59쪽 보세요. 59쪽에는 지금 1 가
가로 1 가로가 라는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그냥 설정을 눌렀는데 그랬더니 다 1, 2, 3, 4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좀 낮출라 그래요. 수준을 낮춘다는 거는 1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가 1이고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고 이렇게 이제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얘를 수준을 하나 올리면 아까는 얘가 열이 셋이었잖아요. 열이. 근데 요 넷이 2수준이었다가 1수준 올라가는 순간 얘가 3수준 이제 3이고도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건 알아서. 요것도 7이 지금 2로 돼 있고 8이 3인데 얘를 수준을 내리면 올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족보가 달라져. 알아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위하고 아래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어쩔 때는 버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그럼 뭐 손으로 일일이 다 써야지 뭐. 일일이 써야지. 이제 손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걸 바꾸려 그러지.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8이라는 글자를 앞으로 당기면 요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4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5가 가야 되잖아. 5가 되면 얘 6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일일이 다 고쳐야지. 하나 고치고 나면. 뒤에 거 고치고 괜찮은데 얘가 안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떻게 깨졌다? 얘는 어떻게 된가? 얘는 된다. 처음 게 좀 깨졌네.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얘가 수준이 내려갈 수는 없지. 처음 거는 못 가겠지. 그렇지. 가봤자 엉망인 거지. 맞아.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럭을 잡아서 아까는 번호를 매겼잖아요. 번호를 매겼는데 여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글머리 같은 걸 이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예쁘게 색깔 같은 걸 꾸밀 수도 있는데 일단 수준은 다 깨져요. 수준은 다 깨지는 거죠. 1수준, 2수준 이런 게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수준이 없잖아. 이거는 그냥 번호 동글뱅이만 매기는 거지. 이렇게 숫자로 매겨지는 거는 여기에서 수준을 갖고 따로 보는 거고. 우리 논문 보면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많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번호 매기려고 그러면 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아래 한글 안에 이런 걸 만들어준 기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들면은요 목차도 만들어줘요. 알아서. 이게 이제 목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에 들어가는 건데 본문에다가 너는 일장이야, 넌 장이야, 너는 절이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장을 넣어주면 걔가 1장, 2장, 3장, 4장이 되는 거고 그 1장 안에 1절을 넣어주면 1장에 1절이 되고 2장 안에다가 절을 눌러주면 걔가 2절이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 있잖아요. 목차. 이런 목차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령을 거는 거죠. 너는 일장이야. 네가 목차에 들어가는 항목이야 라고 넣어주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차례 색인 만들기, 차례 만들기, 뭐 제목 차례 표시. 왜 발음도 안 되노?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제목 차례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목차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런 목차가 쫙 만들어져요. 그럼 요거 따로 프린트하고 내용 프린트하면 그 딱 만들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려면 6번 수업 갖고는 택도 안 되지 뭐. 엄청나게 기능이 많은 건데 우리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운만 먼저 띄워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쪽에 가면 저 서식에 가서 이렇게 이런 기호를 눌러주면은 이런 기호가 들어가죠. 지금 제가 번호를 1, 2, 3, 4를 매긴 거지만 본래 매기지 않고 고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갖고 번호를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면 어때요? 좋지 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면 훨씬 좋은 거죠. 이렇게 번호를 매겨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로 만들어도 되고 번호를 매겨도 되는데 이렇게 번호를 매겨도 되고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글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지기 훨씬 예쁘니까. 자, 교재 64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 꾸며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컨트롤 1번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고요. 애국가 한번 가볼게요. 애국가도 다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자, 제가 여기다 좀 꾸며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글꼴은 아까는 사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일 땐 어떤 거, 영어일 땐 어떤 거, 한자일 때는 꾸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뭉태기로 꾸미죠. 자, 이 글꼴을 썼어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문단에 가서 문단 아래 간격을 3, 위 간격도 3, 줄 간격은 한 150. 자, 문단 위 아래를 3포인트 정도 줬고요. 줄 간격은 160이나 150 정도 줬어요.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장평은 한 120을 줄 거고요. 120을 줄 거고 자가는 마이너스 5 정도 줄 거예요. 장평이 120이니까 옆으로 좀 똥똥해지죠? 대신 글자가 좀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오, 마음에 들어. 쏙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다고 치는 거죠. 뭐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마음에 들라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남의 문서를 가져오다 보면 오, 예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긴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이게 예쁜 건데 여긴 안 예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붙이면 되죠? 요 모양 그대로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글자는 그대로 두고. 미용실에 갔더니 예쁜 헤어스타일이 있어. 우리 뭐라 그래요? 원장님 나 저렇게 해줘요 그러잖아. 근데 꼭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체형이 다르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몰라. 우리 동네 미용실은 다 해발라 그래도 다르게 해주더라고. 예. 뭐 응삼이 머리도 나왔다가 뭐 엉뚱하게 나오더라고. 자, 근데 컴퓨터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요 동네 꾸미고 싶은 동네가 얘가 지금 원본이죠. 예쁜 거죠. 여기다 클릭하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Alt C 그게 뭐냐면 서식 복사라 그래요. 서식 복사. 여기다 모양 복사. Alt C예요. 편집에 가면 있습니다. 모양 복사 해야. 물어봐요. 글자 모양만 갖다 가져올래? 문단 모양도 가져올래? 둘 다 가져올래? 하나만 가져올래? 나 다 가져올래. 여기서 말하는 글자 모양은 뭐예요? 장평, 자간, 글꼴, 크기 이런 거죠. 문단 모양은 뭐였죠? 줄간격 150, 좌우 위 아래 여백 이런 거 있었죠. 다 가져올 거예요. 복사.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얘 꾸밀 거잖아요. 요 위에 것처럼 꾸밀 거잖아요. 블럭 잡고 Alt C. 블럭 잡고 Alt C 하면 돼요. 똑같아지나요? 자, 메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서에서 보기 좋게 작성된 글이 있다. 이 글에 서식만 복사하고 싶을 경우 1. 서식, 그러니까 멋진 서식이 있는 글에 클릭한다. 2. Alt 누르고 C. 이게 뭐다? 모양 복사라 그래요. 엑셀에서는 얘를 서식 복사라고 하는데 모양 복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자, 문단 모두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글자, 두 번째는 문단, 세 번째는 글자, 문단 다. 네 번째, 꾸미고 싶은 문단을 블럭 설정한다. 그리고 5. 다시 요거를 누른다. 얘를 누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릭하고 모양 복사고, 두 번째는 블럭 잡고 모양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을 처음에는 클릭을 하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꾸며볼게요. 다시 글꼴은 쿨재즈 진하게, 글자 색깔은 파란색.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Alt C 모양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꾸미고 싶은 동네를 블럭 잡아서 Alt C 그럼 위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복제가 되는. 근데 지금은 뭐 후렴이니까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도 되겠지만, 내용이 다를 때는, 자, 이렇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를 때는 Alt C 누르는 거죠. Alt C. 그러니까 얘가 무슨 글꼴이고 어떻게 꾸며지지 알면 블럭을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서 꾸미고 문단 모양에 가서 꾸미면 되는데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델의 예쁜 모습을 선택하고 그 모델에 맞는 내용만 복사해 오는 거죠. 예쁜 것만 복사해 오는 거죠. 원하는 것만. 글자 내용 그대로 두고 꾸며진 것만. 그걸 서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모양이라고 부르고, 모양. MS에서는 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서식 복사, 아래 한글은 모양 복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글자는 그대로 두고 형태만, 꾸미는 것만, 모양만 복사해서 붙인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클릭하고 모양 복사 그러면 그게 복사고,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누르면 붙이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모양을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딱 내가 정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건 나 저거 해볼래 하고 저대로 해주세요 이거잖아.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 나만의 스타일. 여러분 글자 어떻게 쓰세요? 저번에도 제가 글자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문단을 설정해서 저는 내어쓰기 합니다 그랬잖아요. 내어쓰기. 저만의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만의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목은 항상 저는 20 정도로 해요.
중간 제목은 16 정도로 합니다. 중간 제목은 16 정도로 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글자에 대해서 대부분 함초롱 도둠이나 맑은 고딕, 도둠이나 고딕이나 고딕 계열입니다. 명조 계열을 안 써요. 저는 이게 명조 계열인데 바탕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바탕 있잖아요. 요 바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명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고딕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유난히 고딕 계열을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야. 이거는 나눔 명조, 이거는 명조 계열이고, 명조는 약간 꺾이는 글자처럼 되어 있는 거고 고딕 계열은 딱딱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좋아해요. 단 제가 이제 문서를 누구한테 보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보내면 싫어하니까 상대편이 일반적인 글꼴을 쓰고, 저는 이렇게 써요. 더더욱 제목만큼은 항상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고딕을 써요. 아까 여기 맑은 고딕이 있었죠? 어디 갔더라? 맑은 고딕, 이런 걸 써요.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을 저는 써요. 이걸 써요. 특히 제목은 좀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을 써서 저는 항상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만든 문서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남이 만든 문서를 보내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일일이 블럭 잡아서 글꼴을 바꾸고 귀찮죠.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 자, 뭐 블럭 클릭해 볼게요. 블럭을 잡아 볼까요? 블럭을 잡고 아까 대표라는 글자 왼쪽에 보면 바탕글이라고 있죠. 바탕글 누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체 선택하고 아까 저 컨트롤 1번 누릅니다 그랬죠? 그게 바탕글이에요. 바탕글이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글꼴 형태를 바탕글이라 그래요. 자, 본문, 개요, 개요 2, 개요 3, 개요 4, 개요 5 보세요.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모양의 형태가 막 달라질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스타일이라 그래.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스타일 형태라 그래. 대표적으로 앙드레 김 선생님 스타일 아시죠? 하얀 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패션쇼 하면 마지막 장면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마 맞대고 하는 거. 그러면 두 남녀 모델이 있으면 딱 두 사람을 가리키고 앙드레 김 선생님 스타일로 갑시다 그러면 다 알아듣고 한단 말이야. 그걸 스타일이라고 해요.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꾸며 이렇게 얘를 꾸며가지고 이 꾸민 거를 가지고 스타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꾸며가지고 스타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스타일이라는 명령에 가서 미리 거기서 꾸며놔요. 그리고 그거로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뒤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서식에 가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여기도 있네요. 여기 스타일. 여기 바탕글 본문 위에 보면 스타일 네모라고 있잖아요. 그거 네모. 요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누르라고 써있냐면 F6번. 이게 스타일이에요. 자, 그 스타일을 누를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F6번 누르면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 가서 더하기. 스타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뭐라고 쓸 거냐면 본문 제목이라고 하나 쓸 겁니다. 아까 제가 본문 제목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딕 계열로 써가지고 20포인트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문단 모양은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 절대로 글자로 하지 마세요. 문단으로 놓으세요. 글자로 놓으니까 불편한 게 있더라고. 자, 문단으로 놓고 문단 모양에 가서는 문단 아래를 좀 여유 있게 줄 거예요. 10포인트. 다른 거 그대로 두고 문단 아래니까 엔터 친 밑이죠.
엔터 친 자리를 밑에 여유를 더 둔다는 거죠. 10포인트 설정. 자, 글자 모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요,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함초롱 도둠이 고딕 계열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좀 올라가면 뭐가 있나 볼까요? 맑은 고딕도 있고요, 나눔 고딕도 있어요. 이런 고딕, 나눔 고딕으로 해볼까요? 나눔 고딕. 그리고 진하게 굵게, 크기는 20. 글자가 좀 진하게 보일 거예요, 제목은. 그리고 설정, 그리고 추가,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설정 굳이 안 해도 되고, 이제 취소 누르면 됩니다. 얘는 컨트롤 2번이네요. 바탕글이 컨트롤 1번이고 얘가 컨트롤 2번으로 갔어요. 컨트롤 2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다가 이거 제목이야. 그러면 선택하고 요거 누르면 되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가서 요거 누르면 되지. 여기도 있다. 요거 블럭 잡아서 여기 가서 본문 제목. 여기도 있네. 그럼 여기 가서 본문 제목.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제목하고 안에 내용이 좀 구분이 떨어졌죠. 더 이만큼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중간 제목 하나 만들 거예요. 중간 제목. F6번 눌러서 새로 만들기 중간 제목. 중간 제목은 다 두고요. 뭐 글자 모양에만 가서 크기를 16으로 제가 한다 그래서 16. 근데 글꼴도 바꿀 건데요. 이번에 글꼴은 좀 특이한 글꼴을 해볼게요. 양재 튼튼채 B라는 거 있어요. 양재 튼튼채 B라는 거로 16포인트로 할 거예요. 설정, 추가. 이제 중간 제목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얘가 중간 제목이니까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가서 중간 제목. 요것도 블럭 잡아서, 근데 블럭 안 잡고 중간 제목 하면 어떻게 될까? 블럭 안 잡아도 돼요. 왜? 아까 문단을 지정했으니까. 자, 요것도 블럭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중간 제목. 요것도 중간 제목.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통으로 바꿀 거예요. 자, F6번 들어가서 본문 제목이라 그랬잖아. 아까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럼 얘를 고칠 거예요. 얘를 고치고 선택하고 연필 모양. 본문 제목인데 문단 모양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글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글자를 더 크게 할 거야. 30. 그리고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거야. 파란색. 아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 거예요. 설정. 얘가 이상해. 얘는 자동으로 가죠? 얘가 아까 안 했나 보다. 본문 제목 안 했네. 아까 본문 제목을 제가 건드렸잖아요. 본래는 20포인트의 검정색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스타일에 가서 30포인트 파란색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니까 안에 있는 본문도 어떻게 됐어요? 제목도 알아서 따라 바뀌는 거죠. 근데 파란색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검정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블럭 잡아서 검정색 바꾸고 블럭 잡아서 검정색 바꾸는 게 아니라 F6번 스타일에 가서 요거를 다시 연필 모양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파란색을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왔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검정색을 잘 입어요. 신발도 검정 운동화, 뭐 바지도 검정색, 뭐 그다음에 뭐 윗도리도 뭐 티도 뭐 이런 것도 다 검정색을 주로 입는데, 저는 바지 그러면 검정색, 신발 그러면 검정색, 뭐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형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인형놀이 예전에 종이 오려가지고 인형놀이. 그럼 저는 주로 인형 색깔이 다 검정색이겠지. 그렇게 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게 스타일이에요. 다시 한번 꾸며볼게요. 그냥 비어있는 곳에 가서요. 비어있는 곳에 가서 F6번이 서식인데, 저 스타일인데, 서식에 가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여기 스타일 제목이 있어요. 스타일 네모라고 클릭해가지고 불필요한 스타일이 들어간 거는 선택하고 X 누르면 지워져요. 그럼 중간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제가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간 제목이었잖아, 아닉테가.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뭐 돌아가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제목을 하나 다시 만들 거예요. 더하기 눌러서 예를 들어서 참조란 스타일을 만들 건데, 참조란 스타일은 글자로 할 거예요. 문단은 아니고. 아까 문단은 뭐냐면 제가 아닉테란 글자를 클릭만 해도 그 문단 엔터 친 자리가 문단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통으로 바꾸는 건데, 참조는 뭐냐면 내가 블럭 잡은 것만 꾸미게 할 거야. 문단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글자로만 가야 돼. 그래서 글자 모양에 가서는 얘를 8포인트로 바꾸고 참 작게,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약간 기울어뜨리자고. 원래 우리말은 안 기울어뜨리는데 보기 좀 잘 보이라고 제가 기울어뜨릴 거예요. 참조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런 거예요. 백두산이 블럭 잡고 너는 참조. 구름 없이 블럭 잡아서 너는 참조. 화려강산 화려만 너는 참조. 근데 가보시면은 요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거는 문단하고 글자가 꾸며진 거고요. 요렇게 A라고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A. 자, 아까 F6번에 들어가 보니까 요렇게 줄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줄 쳐져 있는 거. 이건 문단과 글자가 어우러진 거고요.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글자만 되어 있는 거, 글자. 그러니까 글자로 되는 스타일은 반드시 블럭을 잡고 꾸미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꾸며야만 돼요. 안 그런 거는 블럭을 잡든 안 잡든 간에 이렇게 꾸며주면 한꺼번에 바뀌는데, 블럭을 안 잡으면. 근데 참조는 문단에 아니라 글자에만 꾸미는 거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이것은 펜 그래놓고 가서 그 참조를 눌러야만이 그렇게만 꾸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서 남이 가져온 문서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대 크기로 딱 바뀌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만든 스타일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얘를 저장하잖아요. 얘를 저장을 하면 저장하고 새 글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없어졌어요. 아까 만든 문서가 이건데 여기는 내가 지정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서를 가져오면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만든 스타일을 저장해야 돼요. 여기 저장하는 거였어요. 저장을 해서 저쪽에 가서 내가 불러와야 돼요. 그래 이 스타일을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솔직히 버거워. 그건 좀 버거워요. 그런데 그것도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열린다고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당장에
응용하는 것보다 말고 그때그때마다 스타일을 꾸미는 연습이라도 좀 하셔야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판 기능을 좀 공부할 겁니다. 조판.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사실은 한 5일차까지만 가면 이 시간 다 뛸 것 같아요. 그리고 6일차에는 실문 문서를 만들 거예요. 제가 문서를 딱 던져드리면 여러분은 그거를 보시고 꾸미셔야 돼. 그래갖고 탁 문서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할 거니까는 겁을 먹으셔도 돼요. 예.